자, 단톡방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3개를 올려드렸고요. 자료 구성은 파일 하나를 이제 복사해서 보여드려 보면, 간단하게 이제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그 PDF 파일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하실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작성하실 소스 코드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로 떠서 드려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실습 환경 이제 세팅을 같이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따로 할애해 드리면은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요거는 같이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상 수업 시간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 따라치실 거는 없습니다. 이제 혹시 다른 수업을 좀 수강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다른 수업용이고. 뭐 예를 들어서 혹시 다른 수업을 이제 수강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강사가 타이핑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따라치시는 게 보통 대부분 코딩 수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P는 뭐 헬로 월드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따라치세요. 근데 작성하다 보면은 그 강사라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좀 익숙하다 보니까 각종 단축키를 막 써요. 지 혼자 막 이렇게 코딩해요, 막. 지 혼자 막 이렇게 코딩해놓고, 이거 따라치세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거 따라치세요. 어느 세월에 막 그렇게 해요. 그럼 대부분 이제, 그날 수업의 질이, 그, 수강하시는 분들의 타이핑 속도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각자 수업의 질이 이제 편차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되게 싫어해갖고, 코드는 전부 웬만하면 다 이렇게, 그 따로 정적인 파일로 이제 드릴 거예요. 대신에 소스 원본은 절대 안 드립니다. 소스 원본을 드리면은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으신 다음에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건 이제 제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드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하고 직접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해보시는 시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원에서 시간 내에 못하시면은 이때는 개인 시간 조금 투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필기 다 못한다고 내용 놓치는 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졸리실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의자인데 여러분들 의자가 마법의 의자예요. 앉기만 하면 졸려요. 저도 이제 대학원을 이제 코로나 때 다녀서 이제 재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저도 수업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남의 수업 들으면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설명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끔 좀 노력을 좀 할 텐데, 앞에 초반부는 좀 어쩔 수 없어요. 자. 자, 일단은 요거는 같이 좀 해주세요.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안에, C 드라이브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바탕화면도 하지 마시고요. D 드라이브, 가급적이면 D 드라이브. 왜냐면은 학원 컴퓨터가 사람 손을 되게 많이 타요. 여러분들 여기 주말마다 오시잖아요. 근데 평일 낮에 아침 9시 반부터 6시까지 수업 듣는 그 평일반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녁반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 같은 데다 파일을 만드시면은 그냥 생각 없이 지워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D 드라이브에 폴더 이름도 프론트엔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MMO 하잖아요. 이거 임자 있는 폴더다라고 티를 좀 팍팍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닉네임이나 이름 같은 거를 좀 조합을 해서 학습용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자바스크립트까지는 상관없겠네요. 리액트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폴더 이름에 한글이나 띄어쓰기가 금지됩니다. 실행이 안 돼요. 한글이나 띄어쓰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폴더는 영문으로 두시고 띄어쓰기가 필요하시면 언더바를 쓰세요. 자, 그 안에 각각 과목별로 서브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뭐 편의상 ABC라고 앞에 넘버링을 붙였습니다. 우리 크게 공부할 과목 3과목이죠. HTML, CSS 묶어서 하나, 자바스크립트 하나, 리액트 하나. 폴더 구조는 뭐 개인적으로 따로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제안 드리는 거일 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그 톡방에 제가 압축 파일 드렸잖아요. 그 파일들을 이제 과목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압축을 해제하시면 각각 풀기 하면은 압축 파일별로 폴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폴더가 그때그때의 단원 제목이 될 거예요. 얘네들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이제 각각 알아서 풀기라는 메뉴 있을 겁니다. 압축 해제하시면은 압축 파일 이름으로 폴더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각각 단원 이름이 될 거고요. 압축 해제하셨으면 원본은 지우셔도 돼요. 네. 네.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그럼 이제 1단원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TML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할 과목인데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걸 줄인 거예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링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웹페이지의 구조를 설계할 때 쓰이는 언어로서 하이퍼링크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흔히 웹페이지를 위한 마크업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책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마크업이 뭔지는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마크업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HTML이 처음 나온 게 논문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책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만든 언어예요. HTML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HTML이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면은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지나가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요. 별로 그렇게 구별하지 마시고요.
무슨 프로그래밍 언어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놀지 마세요. 목적에 따라 맞는 걸 써야죠. 도구입니다, 결국.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책을 읽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책이에요, 책. 그럼 여러분들이 책 읽다가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형광펜 이렇게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대적거리 쭉 해갖고 뭐 뭔가 중용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표도 다시죠. 이거를 컴퓨터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논문을 맨날 종이로 쓰다가 컴퓨터로 쓰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 표시하는 거를 컴퓨터로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MS 워드, 한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메모장이죠. 여기서 HTML은 뭐 웹페이지의 골격을 정의하는 언어로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는데 여기서 웹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형광펜으로 그린 것 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형광펜으로 그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왜 우리 OMR 카드 같은 데 표시하는 거 마킹한다 그러죠? 마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강조한 거를 표현하는 언어가 마크업 언어예요. 그래서 앞뒤에다 가로를 넣어요. 이렇게요. 시작과 끝을 담당해요. 형광펜 시작했다, 형광펜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꼬리표 달고 또 말머리 적는다 그랬죠? 말머리를 적을 때는 이 괄호 안을 활용하는 거예요. 중용. 여기도 중용.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듭니다. 자, 우리 형광펜 쓰다 보면 이럴 때도 있죠. 여기 이렇게 거놓고 다른 색깔로 이만큼 이렇게 또 이렇게 주고. 자기 맘이죠, 이거. 그쵸? 그래서 형광펜 안에 형광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형광펜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줄맞춤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여기는 덜 중요. 여기도 덜 중요. 자, 이 규칙만 작성한다라고 하면 형광펜 효과를 주는 괄호와 안에 들어가는 말머리는 그냥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언어를 XML이라고 해요.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2000년도 초반에 잠깐 반짝하고서 사라졌거든요. 지금은 안 써요, 거의.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면 사람이 눈으로 읽어서 아, 여기 형광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사람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 진짜 형광펜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여기에 형광펜 효과를 주는 뷰어를 만들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논의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기타 등등 굴지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지금은 작성자가 자기 맘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특정 알파벳 단어를 넣으면 진짜 그거를 형광펜으로 강조한 것처럼 만들어주자. 이런 뷰어를 만들어보자. 라고 논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H1이라는 단어도 넣어보고 여기에 마크라고 하는 단어도 넣어보자. 말머리를. 자, 이걸 제가 저장을 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메모장으로 적은 거예요. 윈도우 메모장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은 그냥 메모장이 떠요. 이거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뷰어를 만들자. 그리고 XML 규칙을 응용했으니까 이거를 HTML이라고 부른 거예요. XML, HTML. 그래서 제가 지금 메모장 파일의 확장자만 바꿨는데요. 변경을 하면 웹브라우저로 열리고요. 아까 제가 작성했던 그 말머리들이 이렇게 그래픽으로 바뀝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실제로 마크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형광펜 효과를 주는 거고요. H1이라고 작성한 거는 헤딩 1, 1 수준의 제목을 뜻해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웹페이지 작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이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띄우자. 그러니까 이 뷰어한테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는 기능도 된 거죠. 그게 웹브라우저가 된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그래서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는 일반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게 메모장 파일이에요. 윈도우즈 메모장 파일이요. 이 메모장 파일의 확장자를 HTML이라는 걸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건 조금 이따가 추가 설명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괄호 안에 말머리 들어가던 거를 기존에는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작성했었는데 이거를 특정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 약속을 정하자. 어떤 규칙을 정하자. 그래서 이 규칙이 체계화된 게 우리가 공부하는 HTML이에요. 그리고 이 규칙하에 작성된 파일을 우리는 소스코드라고 불러요. 이걸 작성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하고요. 자, HTML로만 작성된 페이지는요, 되게 안 이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네이버죠. 자, 여기서 CSS라는 애를 제가 걷어낼게요. 그러면 순수하게 HTML만 남은 네이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HTM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HTML을 공부하는 동안은 아웃풋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안 이뻐요. 여기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담당하는 CSS라는 언어를 가미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디자인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CSS라고 하는 게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과물이 이쁜지 안 이쁜지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센스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송구하게도 제가 그쪽 센스는 꽝입니다. 제가 그냥 시작을 프로그래밍 공돌이로 시작을 했던지라. 그래서 우리 예제는 안 이쁩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항상 나중에 가서 보면은 수강하신 분들이 저보다 이쁘겠네 잘 만드시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 것들, 글자가 이렇게 뉴스처럼 올라간다거나 클릭했을 때 뭐가 스르르 바뀐다거나 이런 효과가 이제 또 필요해지니까
이걸 위해서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까지 같이 곁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웹페이지는요, 가장 기본형 웹페이지는 하나의 소스 파일에 프로그래밍 언어 3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편의상 HTML, CSS도 그냥 언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웹페이지 작성 관련된 책을 딱 처음 사보면은 맨 처음에 마리아 방부에 하는 게 나와요. 자, 그 웹페이지가 뭐 이런 거다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웹페이지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점이라고 하는데, 웹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멘틱 웹이라는 거를 작성해야 된대요. 모든 웹페이지 책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리고 시멘틱 웹이 뭔가요? 라고 해서 봤더니 시멘틱 웹이라는 거는 의미 있는 문서래요.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데, 처음에 이제 긴장해갖고 이 문장이 뭔 뜻인가 하고서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스트레스를 되게 받으세요. 그 의미 없는 문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웹소설도 의미는 다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 있는 문서라는 걸 자꾸 사람 기준으로 이해하면은 멘붕이 와요. 웹페이지는요, 사람 보라고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가미된 소스 코드라는 걸 작성을 하죠. 그럼 이 소스 코드를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의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그래픽이 적용된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스 코드를 사람 보라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 해석하라고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객은 웹브라우저예요. 1차 고객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 있는 문서라는 건요, 시멘틱 웹을 작성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문서라 함은 웹브라우저가 그 페이지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계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기계가 그 의미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 의미까지는 모르겠죠. 웹브라우저 인공지능이 탑재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문장의 용도는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웹 접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 접근성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혹은 모든 기계는 정보의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 우리나라는 이거 벌써 한 10년 됐네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웹페이지는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그 웹페이지 서핑이 가능해야 돼요. 상상이 되세요? 실제로 그분들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그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읽어줍니다. 이런 문장들을 읽어줘요. 텍스트를. 근데 사이트 로고를 내가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미지로 때려 박았다. 그럼 이미지는 못 읽어요. 옛날 웹사이트처럼 플래시로 막 때려 박았다. 그러면 그 사이트는 스크린 리더가 못 읽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요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어디엔가 숨겨놔야 돼요. 소스 코드 안에. 그리고 그 문장의 용도,
HTML 태그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아이폰을 안 쓴 지가 좀 몇 달 돼갖고 이미지를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아이폰 웹브라우저에서 웹서핑을 한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요거 있어요. 아이콘. 요거 누르시면은 읽기 도구 보기라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오른쪽처럼 다시 보여져요. 사이트에서 메뉴, 광고, 그림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정확하게 제목과 본문만 이렇게 다시 보여줘요. 얘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시 광고를 걷어낼까요? 왜냐면 요 문장 자체가 어떤 용도로 작성된 거다라는 게 코드상에 제대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잘 지키는 걸 이제 웹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HTML이라고 하는 게 그 형광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TML은 원래 특정 단어나 문장의 용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H1이라는 걸로 문장이 강조됐다. 그러면 얘는 제목이란 뜻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굵게 보여주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요 H1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여기를 굵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거를 시멘틱 웹이라고 하고요. 이 규칙을 잘 준수했을 때 시각장애인용 웹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웹페이지 탐색이 가능해져요. 저는 그래도 이쁘게 만들고 화려한 게 좋은데요. 이런 규칙 안 쓰고 이미지 많이 넣고 동영상도 많이 넣을래요. 뭔가 휙휙 움직이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이 웹브라우저를 서핑하는데 좀 신체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습니다. 그러면 해당 업체에 1차 경고 들어가고요. 안 고치셔도 돼요. 경고지 뭐 제재는 없어요. 버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신고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3년 이사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관공서, 대학, 병원 이런 데는 웹 접근성이 무조건 의무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쉬워요. 그냥 막 작성하시고 찌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있는 게 웬만한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게 이제 웹 표준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HTML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본 골격을 만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나 문장을 강조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강조되는 형광펜들, 이 형광펜들을 태그라고 부릅니다. 태그요. 이 각각의 태그는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한 속성들이 들어가요. 속성들은 속성 이퀄 값, 속성 이퀄 값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태그마다 사전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모든 태그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구성되고요. 시작 태그는 그냥 괄호 안에 단어만 들어가고 끝 태그는 슬래시로 막혀요. 시각적 효과를 의미한 속성들이 명시되기도 하고 끝 태그는 슬래시가 들어와야 되고요. 가끔가다 끝 태그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HTML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BER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저게 뭐가 문제야, 그쵸? 앞으로 이렇게 쓰시지 마세요. HTML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습관 잘 들이시면 돼요. 자, 끝 태그가 없는 경우는요, 닫는 괄호 뒤에 슬래시를 붙이셔야 돼요. 이게 원래 HTML 규칙이에요. 근데 웹브라우저가 되게 착해서
조금 틀린 거는 어지간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해도 작동을 해요. 리액트 가면 이거 다 에러 나니까 지금부터 습관 바꾸세요. 웹브라우저, 그냥 웹페이지는 조금 틀리면 그 부분만 조금 디자인 깨지고 말죠. 리액트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에러 나면. 그냥 시꺼먼 화면에 빨간색으로 에러 메시지만 나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 습관. 저도 이거 아직도 자주 틀리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습관을 좀 들여놓으시고요. HTML 태그는 강조할 목적에 따라 종류가 구별되어 있어요. H1은 제목, P는 패러그램, 본문.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HTML 페이지 기본 구조를 볼 텐데, 얘는 잠깐 치우고요. 1시간 내내 설명만 들으니까 조금 지겨우시죠? 자, 아까 제가 여기 메모장 파일을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이 메모장 파일을 어떻게 투닥투닥 하더니만 웹브라우저로 열리게끔 바꿨어요. 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HTML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는 이제 코딩 자체 막 입문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과정도 좀 적응하기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얘네들을 파일이라고 부르죠.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를 이제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일은요, 종류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 종류를 의미하는 키워드, 파일 종류를 알려주는 키워드를 우리가 확장자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일 저장할 때 이름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 사진 이렇게 정하면, 사진인 경우에는 뒤에 사진임을 뜻하는 JPG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요. 그래서 이 확장자에 따라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 파일을 열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HTML이라고 하는 확장자는 웹페이지 확장자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뜨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파일 이름 점 확장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확장자를 제가 임의로 JPG라고 바꾸면 얘는 이제 더블 클릭할 때 그림 뷰어가 떠요. 실제 이미지는 아니니까 보이진 않겠죠. 코딩 하시려면 이 확장자를 만지셔야 되는 일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 그리고 점 찍고 확장자예요. 확장자는 대체로 영어 2글자에서 4글자 정도의 단어로 만들어져요. 컴퓨터 다루실 때 이 확장자의 종류에 대해서 구별하시는 거는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은 압축 파일. 압축 파일 종류가 몇 개 더 있죠? 7Z라는 것도 있고, ALZ는 RG 포맷이죠. 압축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MP4 동영상, JPG, PNG, GIF, 이미지. 보통 사진은 JPG로 많이 찍고요. PNG는 웹사이트에 올리는 용도로 많이 찍고, GIF는 흔히 말하는 움짤. MS 워드 같은 경우는 docx, 파워포인트는 pptx, 엑셀은 xlsx, 한글은 hwp인데 최근에 한글 업데이트하면서 hwpx로 바뀌었고요.
한글 2022인가? 2020인가? 2024인가? 그때부터 HWPX로 이제 포맷이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 그 관공서 사이트 들어갈 때가 있어 좀 봤더니 관공서 표준 형식이 이걸로 바뀌었나봐요. 다 이걸로 올리더라고요, 요즘. 공문을 다 이걸로 올리더라고요. 자, 이런 확장자 종류라고 검색하시면 그 인터넷에 표 같은 것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컴퓨터 상식 같은 거 내가 좀 더 시간 내서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의 확장자가 뭔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일 폴더에 다 확장자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집에 가시면 우리 집 컴퓨터 왜 이거 안 나오지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실 때는 윈도우 기준으로요. 아무 폴더나 여시고, 자,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보기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파일 확장명이라는 걸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거 확장명이 나옵니다.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이게 오프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집에 이거 다 꺼져 있을 거예요. 이거 안 켜시면 우리 코딩 못해요. 학원 컴퓨터는 다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제가 메모장으로 얘를 이렇게 코딩을 했죠. 메모장으로 코딩을 했죠. 근데 이것도 제가 윈도우 메모장을 제가 좀 튜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윈도우의 원래 메모장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게 윈도우의 기본 메모장인데 윈도우 기본 메모장으로 얘를 이제 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작성할 코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라인일 때는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 단어의 기능에 따라서 색깔도 좀 구별해주고 오타가 나면은 여기 오타 났어요 라고 빨간색으로 밑줄도 좀 쳐주고 내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런 키워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적절하게 좀 제시도 해주는 코딩 전문 메모장이 있어요. 보통 텍스트 편집기라고 합니다. 텍스트 편집기라고 검색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코딩하는데 이렇게 색깔별로 좀 강조도 좀 해주고 우리가 흔히 코딩이라고 검색하면은 나오는 좀 익숙한 화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지금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천하를 다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이전에 서브라인 텍스트라고 하는 애도 있었고요. 아톰이라고 하는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도 다 있었는데 가장 늦게 나온 VS 코드가 얘네를 다 밀어버렸어요. 최근에 이 아톰의 후속작으로
젠이라고 하는 코딩 툴이 하나 또 새로 나오긴 했어요. 나온 지 한 두세 달도 안 돼요. 그래서 아직 기능이 좀 많이 미미해서 저도 좀 얘가 얼마만큼 그 선전을 할지를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뭐 아직 이야기 꺼낼 단계는 아니고요. 이 VS 코드 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코딩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 그렇게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설치를 할 건데 아마 대부분의 자리에 이거 지금 깔려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자리에 이게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 메뉴 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다면 그냥 걔를 쓰셔도 되기는 해요. 자, 사이트 타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다운로드 포 윈도우스 선택하시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설치 프로그램이 조금 있다가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들어가면은 설치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팅이 되고 실행했을 때 설치가 시작이 돼요. 이 다음부터는 다음 넘기시면 되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 이거 또 설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는 이제 한 번쯤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학원에 깔려있는 거 그냥 쓰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다운로드 포 윈도우스 클릭하셔서 설치 프로그램 내려받아서 정상적으로 설치하시면 돼요. 집에서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여기 강의실 한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실이 사람 손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오늘 우리가 쓰는 거에 맞게끔 이제 세팅을 좀 할 텐데 이 강의실이 평일에는 낮이고 저녁이고 전부 다 데이터 분석 수업이에요. 데이터 분석할 때 파이썬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분명히 파이썬 환경으로 세팅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낮에 수업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황당하죠. 우리는 오늘 개강했고 걔네는 원래 수업하던 애들이니까. 주말 지나고 왔더니 세팅이 다 바뀌어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 포 윈도우스 요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강의실 한정입니다. 진짜 집에서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Other Downloads라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네. 어떤 거요? 제가 지금 말을 못 들었어요. 네. 아, 이거, 아니요. 깔려 있으셔도 이렇게 하세요. 네, 왜냐면 기존에 깔려있던 거를 분명히 누군가 쓸 거란 말이죠. 네, 지금부터는 우리 개인용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종류별로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집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X64 버전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압축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겁니다.
다운로드 받는데 보통 한 1분 내외로 시간 걸리니까 요거 다운로드 걸어 놓으시고 잠깐 쉬었다 하시죠.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